나머지 간단히 보고 밥 먹읍시다. 봐봐요. 그냥 빼고 해요. 귀찮아. 그러면 마스크 써서 괜찮없어. 어차피 침대 안 튀어. 그러면 35페이지 왼쪽 위에 볼게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고 나와요. 봅니다.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했잖아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설치 비용을 부과할 거냐 이 얘기예요. 요번에 그 31회 때 35페이지에서만 두 문제가 나왔거든.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도 부과 대상만 두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왼쪽 위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부과 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행위는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200이라는 걸 빵꾸를 내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이따 오후에 보시면 아마 5초 만에 풀 거야. 또 흥분해가지고 또 400 쓰면 안 돼. 뭐라고요? 200이야. 봐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자에 부과하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에 대해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계제축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럼 물어봅시다. 계제축에 대해서는 왜 부과하지 않을까? 면적이 안 늘거든. 계제축은 종전규모 내에 있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면적이 안 느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부과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만약에 300제곱미터의 건물을 만약에 신축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300을 신축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해당 내용에 200제곱미터는 기본 공제하겠다는 얘기야. 기본 공제에서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 얼마? 100제곱미터만 부과하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 2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300을 지었으면 100제곱미터만 부과하는 거야. 우리 세법 배울 때 배우는 기본 공제야 그냥. 이해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서가 중요해요. 별 20개 단서. 단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이라고 나와요.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이제 요게 나올 때가 됐어요. 요게 30일의 문제였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 단서를 쳐다볼 텐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은 뭐냐면 봐요. 종전의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300제곱미터의 기존 건물이 있었어요. 300. 그러면 이거를 철거하고 나서 새로 지은 게 얼마였냐면 5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었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종전의 규모를 넘었으니까 이건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에요. 종전 규모 내에 있어야 개축인 거니까. 이해갑니까? 그럼 뭐가 되죠 이거는요? 신축인 거야. 그냥 신축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 이런 경우라면 200을 넘는 거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종전의 300이 새로 기반시설을 유발시켰나요? 아니 원래 있던 거잖아 이거. 종전에 있던 게. 그러면 종전 300은 새로 기반시설을 유발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300은 다 부과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머지 뭐 넘는 이것만 부과를 하는 거지. 그러면 종전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면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 형아펜. 기존 연면적 초과. 시작. 기존 연면적 초과. 그 부분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 이러고 나온다니까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은 200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 부과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에 뭐다? 철거 후 신축은 기존 거를 넘는 것만 부과하는 거야.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이거 물어보셨는데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그 얘기. 그래서 원조문과 다른 거야 이거는. 또 이랬더니 그래요? 쌤 그러면요 이러면 어떡해요? 종전에 100을 있었거든요. 얘를 철거하고 나서 그러면 200을 지었어요. 그러면 종전 건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 부과하는 건가요?
200이 넘어야 된다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과하지 않는 거지 이거야. 이해가셨죠? 자꾸 이상한 사례 가져와 물어보지 말아요. 알았죠? 취지만 아시면 돼. 알았죠? 그리고 조문이 좀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러저러 사례를 만들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서가 있구나, 이 얘기구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게 바로 철거 신축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해당 유형 건물이 지어지는 것 중에서 만약에 이게 뭐였다? 리모델링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 리모델링은 돈이 남나요? 사실은 안 남아요. 돈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한 번 나왔었는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갖다 들이댄 게 오른쪽 밑에야. 31회 작년 밑에. 오른쪽 밑에. 31회 오른쪽 밑에. 리모델링도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도 부과하지 않거든. 31의 오른쪽 밑에 뭐라고 나와요? 기반시설 유발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 설치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밑에. 왜? 공익성 플러스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을 부과하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아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였었고 이게 사실은 20가지 가까워. 20가지. 그 중에 요 5가지가 작년 기출이었던 거야. 그다음 사립유치원. 어떤 분은 사립인데 빼줘요? 아이고 다 까먹었어요? 애들 유치원 가서 기억 안 나요? 무슨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 장모 장인 다 나와가지고선 다 배치해가지고 유치원 좋은 데 보내겠다고 쌩쇼했던 기억 잃었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 결국은 못 갔지만. 그래서 됐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 많이 만드는 건 플러스가 되거든. 그래서 제외시켜줘. 게다가 임대주택 제외시켜줘. 왜? 많이 지면 좋으니까. 맨날 얘기하듯이 정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임대주택이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임대주택이 40%쯤 돼요. 우리는 20%도 안 돼. 20%가 뭐야? 그 반도 안 돼,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 임대를 많이 져가지고 막 노원역 바로 옆에 이런 아파트를 보증금 1000에 월세 한 30으로 살 수 있다면 누가 집을 사? 아무도 안 사지. 그것도 영구적으로. 원하는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집 사겠어요? 안 사.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어쨌건 임대는 많아지면 좋으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안 내도 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농수산물 집화장 같은 것도 빼주는데 녹관농자에서 빼주는 거야. 상업지역에서 어떻게 빼줘? 지금 노원역에 저기 농수산물 집화장 들어온다고 해봐. 좋을 것 같지만 전쟁터가 따로 없을걸? 무지 막혀가지고. 그렇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상업지역은 말이 안 되고 녹관농자에서 농수산물 집화장 이라면 기반시설 유발되는 건물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작년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한국제기구 소유에 대한 건물은 당연히 빼주고, 그 다음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하는 토지에 대한 건물도 빼주고, 여러 가지 많아 사실 이게. 그런데 일단 그 정도만 나온 것만 내가 봤을 땐 또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 X하지 말아요. 그냥 냅쳐둬요. 하시고요. 어쨌건 제외되는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올해 저는 근데 부과 기준에 대한 걸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 위 동그라미 2번 부과 기준. 그럼 봐봐요.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을 부과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부과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일단 봐봐. 형광펜 거 봐요. 표준시설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더하기 용지 비용을 더해주고 거기다가 부과대상 연면적을 곱해주며 민간사업자 부담률 해당 내용 부분의 20%라는 거를 부과해서 부담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공식도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 뭐라고요? 표준시설 비용 더하기 용지 비용 곱하기 연면적 곱하기 부담률 20%예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하나 주의할 건 봐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공원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푹신푹신한 바닥이 있겠지?
그리고 나무도 심어져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해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냐고. 그런 것들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어요. 제곱미터당 단가. 그래서 표준시설 비용은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뭐 75,000원, 제곱미터당 뭐 6만원 이런 식으로 모아서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6월 10일까지 제곱미터당 단가를 고시합니다. 이게 표준시설 비용이에요. 옆에 써봐. 제곱미터당 단가. 라고요? 제곱미터당 단가. 또 이상한 데 쓰지 말고 2번의 기읍번 고시하여야 한다 옆에 쓰면 되겠다. 고시하여야 한다 옆에. 제곱미터당 단가.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볼 때는 4만 원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8만 원 다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매년 고시합니다. 6월 10일 날. 올해 것도 좀 있으면 나오겠지 이제. 오늘이 6월 며칠이야? 3일이야? 4일이야? 어쨌건 며칠이 나오겠네. 6월 10일이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용지 비용을 더해주는데, 용지 비용은 뭘까? 요 땅값이야. 땅값. 공원 만들 때 들어가는 땅값.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땅값 산출할 때 뭐가 나오냐? 일단 용지 환상계수가 있어요. 0.4 범위 내 정하는데 용지 환상계수 옆에 0.4라고 쓰고 0.4 범위 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용지 환상계수에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세금 부과할 때 부과하는 거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평균을 구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평균. 거기다가 곱하기 건축물별로 기반시설이 얼마나 유발되는지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는 걸 곱해주면 용지 비용이 산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지 비용 산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봅시다.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표준시설 비용 산출할 때 감안한다? X. 용지 비용 산출할 때 감안한다. 이 부가기준 물어볼 거야. 느낌이 좋아. 그래서 그 정도는 외워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용지 비용은 요거 만드는 땅값 얘기하는 건데 용지환상계수 곱하기 개별공시가 평균 곱하기 기반시설 유발계수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뭐냐? 건축물 종류가 29가지가 있는데 그 건축물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게 아니면 들래도 돼. 그래서 그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0.3부터 2.1까지 그렇죠? 아주 폭넓게 기본이 언급되어 있어. 물론 공장 제외하면 0.5부터 2.1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9가지 유발계수를 외워줘야 되고 저는 이거 나온다고 봅니다. 별 20개 왼쪽 밑에 박스. 그냥 통으로 외워. 방법이 없어 이거. 그렇죠? 어떤 분이 선생님 이거는 노래를 못 만드시나요? 못 만들어요. 너무 복잡해 만들기가. 그래서 운율을 맞출 수가 없어. 그냥 간단히 외워. 안 나온 게 뭐 있냐면 지금요. 창고시설에 0.5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시설에 뭐가 된다? 0.8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0.5, 0.8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거 일단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에서 봐봐. 일단 왼쪽 밑에 의료시설 좀 봐볼까요?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얼마입니까? 0.9. 숙박시설 1.0. 시작. 숙박시설 1.0. 그 다음에 일종근생과 판매시설이 1.3. 일종근생과 판매 1.3이 잘 나오는 지문이었고 1.4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1.4. 그렇죠? 그리고 이종근생이 잘 나오죠. 1.6. 동네에 있는 거지만 술도 먹고 자주 가니까 높아요. 1.6. 그렇죠. 동네 방앗간 한두 개씩은 있잖아. 왜? 뭐 투다리니 무슨 뭐 오비광장 이런 거 있잖아. 동네에 왜? 그런데 안 가요? 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세요.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가 1.9인데 30회 때 문제였어요. 이게 관광휴게 1.3, 1.9.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술 많이 먹거든 2.1. 자, 매번 얘기하잖아. 노원역도 그렇지만 뭐 강남역도 그렇습니다. 강남역, 노원역 뒷골목 가보면은 밤 12시, 1시 되면 길바닥에 많이 누워있어. 이렇게 여름에 많이 누워있어. 그치. 옛날에 강남 수업 5년 했었는데 진짜 수업 건너가 11시 나오잖아. 그럼 길바닥에 많이 누워있어. 그렇죠. 여보세요? 그러면 가. 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아니 비교한 내가 가잖아 차를. 근데 안 비켜주잖아. 그래서 여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야. 여자였어. 미안하더라고. 봐봐. 확인하시고요.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2.1이야 위락시설. 그리고 오해 말 거 공장은 0.3부터 2.1인데 이거 못 외워요. 이 공장이 종류가 10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 이거를. 한 번 나왔던 게 뭐야?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공장 1.3. 이거 외울 수 있어? 못 외워. 공장 나오면 탓탓하고 지나가. 못 풀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다 0.7이야. 그러니까 공장 말고 나머지 외운 거 말고는 다 뭐야? 0.7이야. 그러면 그렇게 외울 수 있어. 공장까지는 다 못 외워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반시설 유발계에서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5월달 모의고사 또 나왔지. 엊그저께. 종교시설 1.4 나왔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오른쪽 위에 봅시다. 참 근데 얄궂어. 거의 다 외웠는데 몇 개 안 외운 그걸 딱 물어본다 또? 아유 짜증나. 근데 거의 다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못 외운 거야. 오른쪽 위에 봅시다.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부 의무자. 어쨌건 이 부가기준 라인 기억하시고요. 어디에 기여하는 것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지문 만들면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그래서 표준시설 비용하고 용지비용 산출의 방법. 특히 용지비용 산출할 때가 용지완산계수에다가 개별공시가 평균에다가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해줘가지고 용지비용 산출하는 거니까 관련 공식들 좀만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표준시설 비용 나오고 용지비용 9에 더해준 다음에 부가대상 연면적 곱해주고 부담률 20% 곱해주면 나오는 거죠. 부담금이. 내가 나중에 이거 부담금 구하는 문제 한번 내볼게. 원하지 않으면 됐어요. 봐봐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봅시다. 납부 의무자입니다. 에버바리 납부 의무자. 납부 의무자를 간단히 얘기하면요. 가로하고 써보세요. 뭐라 쓰냐면 건축주라고 써보세요. 건축주.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건축주가 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건물 짓는 주.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건축행위를 위탁 도급한 경우 그 위탁 도급한 자, 그 위탁 도급한 자가 건축주고 일받아 하는 건 걔는 뭐야? 그냥 해주는 것 뿐이잖아. 업무 돈 받고 해주는 거니까. 그럼 위탁 도급한 자가 건축주가 되겠지. 내야지. 두 번째가 중요해. 봐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갑이라는 타인 소유 토지야. 여기다가 이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이렇게 을이라는 자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낼까? 갑이네 을이네. 색깔 보면 몰라? 뭐라고? 을이 낸다고.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을이니까. 이해가셨죠? 타인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행위하는 을, 즉 임차인이 내는 거야. 건축주니까. 이해가셨죠? 그 지문이 2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봐봐요. 건축행위 완료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그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나오지. 그 승계란 말은 뭘까? 이어받는 일이에요. 뭐요? 이어받는 일. 그럼 승계한 자란 말은 뭐야? 이어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건축주의 지위를 뭐 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토스 받아서 샀다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그 승계한 자가 그 부담금을 내는 거야. 안더스탠드? 승계란 말을 넘기는 자로 이해하시면 안 돼. 승계란 단어가 이어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승계한 자는 뭐야? 이어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참 한국말 어려워 하여튼 간에 그 말이 이 말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렇죠? 그거 주의하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부 의무자를 받다. 그러면 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꽤 어렵죠. 납부 시기 봐봐요. 그러면 건축 허가라는 거를 받은 날이 있다. 아까 얘기했지?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는 받은 걸로 봐준단 말이야. 실제는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개발행 허가 안 받아. 건축 허가 받고 미리 협의하면 간주하는 뿐이니까. 그럼 봐봐. 이 허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어. 근데 우리 건축상으로 본다면 노원구청장이 허가 내줬겠지. 누가? 노원구청장 허가 내줬어. 그러면 허가 내주고 나서 A라는 자가 건물 짓고 아니겠냐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부과를 하는데 그 지자체 장이 허가를 내주면 허가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별시장의 부과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과하는 건 그 허가받은 날로부터 부과권자인 특별시장이 2개월 내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나올 때 주의할 건 허가를 받기 위해서 A가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허가를 지자체 등으로 받았지. 그럼 부과권자가 그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를 하는 거야. 허가 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허가 받고 나서 뭐하죠? 부과권자가 2개월 내에 부과를 하고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시작.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에 대한 부분을 뭐다? 납부해 주면 되는 거야. 두 가지 유형이 있어. 허가 받기 위하여 부과한다? 납부한다? X. 그 지자체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부과권자는 그 허가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2개월 내에 부과하여야 하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그래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밑에 읽어볼게요. 부과권자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얼마? 형합펜 2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일을 내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얼마나 급했는지 현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신용카드도 받고 직불카드도 받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 동그라미 토지로 물납을 허용해요. 물납 뭔지 알죠? 세금 같은 거 대신 물건 납부하는 거. 그런데 물납의 대상이 뭔지를 봐야 돼. 지금 건물이 아니야. 토지야. 여기는 물납 대상이 뭐야? 비슷한 토지. 토지로 물납이지 건물 주택이 아니야. 아셨죠?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A라고 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었어요. 여기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걷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걷었으면 여기다 돈 써야 될까요? 서울시 전반에 써야 될까요? 여기다 쓰는 거야. 서울시 전반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A라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특별회계, 특별회계 별도의 기금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 통장 따로 만들란 얘기야. A라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별도 특별회계, B라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별도 특별회계, 별도로 돈조원이 만들란 얘기지. 여러분들 봐요. 가정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일반 생활비 통장이 있고 집 같은 거 청약하려고 별도로 특별회계 기금을 모으는 게 있지. 그런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일반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구역에 쓰란 얘기야. 내 말 이해하겠죠? 특별회계 기금을 별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다 설치했으면 환급할까? 잔액이 있으면 환급할까? 아니라고 해봐. 옆에 써봐. 잔액 환급 X. 옆에 써봐요. 특별회계 옆에 씁니다. 공간에. 잔액 환급 X.
여러분 세금 낸 거 정부가 남으면 쓰고 돌려줍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지. 그렇죠? 하지만 어떨 땐 돌려주죠? 과오납. 초과했다, 잘못 납입했다. 그럴 때 환급하는 거야. 옆에 써봐. 과오납 환급. 과오납 환급. 넘었다, 잘못 납부했다. 과오납일 때 환급이 있는 거지 잔액이 있다고 환급이 있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어디 가나 마찬가지야. 해봐봐리. 과오납, 오바했다, 잘못 냈다, 이럴 때 환급해 주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잔액이 있다고 환급하는 거 아니라는 말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거의 샅샅이 다 봤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봅시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기출지문 안 본 거 뭐 있어요? 안 본 거 3번 좀 봐봐. 3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을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한다. X. 전답가는 허가 안 받죠. 그래서 X가 되어지겠고, 밑에 7번 안 했어요? 7번 봐봐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을 붙인다면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라. 몇 번 얘기했죠? 허가 신청자 의견 들어줘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부일 때는. 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다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맞는 질문이고. 9번도 안 했죠? 했어요? 11번 봐봐요. 1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래. 동그라미 행정청.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려 하면 동그라미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그냥 봐도 치사뽕이네. 치사뽕이면 첫째 줄에 행정청이 아니라 비행정청일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X. 뭐라고요? 이게 30회 비행정청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 뽕뽀로뽕뽕뽕뽕뽕. 1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동그라미 아닌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기속된다. 아까 풀어봤죠? 허가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에게 무상기속되어지겠죠. 아니지.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치사뽕이지. 그래서 위에 거랑 같은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라고요. 그래서 12번은 뭐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 그럼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전부 무상이 아니라 치사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1, 11을 문제지문을 다 해당 내용 X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했습니다. 만약에 11, 11을 어떻게 보나 봐봐요. 11번은 비행정청이면 맞는 거고 12번은 행정청이면 맞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4번. 전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은 20% 이상 증가됐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하여야 하겠죠. 됐고, 오른쪽 15번도 얘기했나요? 15번 읽어보고 16번도 17번 안 했죠? 안 한 거 뭐 있어? 18번도 했고 20번 봐봐요. 단독주택, 장례시설, 관광휴게시설, 이종근린생활시설, 이거 봐. 비금속 광물 제조 공장.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축물별 유발개수가 가장 높은 곳은 관광휴게겠지. 그럼 봐요. 단독은 0.7, 장례시설 0.7, 관광휴게 1.9, 이종근생 1.6, 비금속 광물 제조 공장이면 1.3. 답은 관광휴게 1.9죠. 맞는 지문이죠. 데일리 라스트 10번 봅시다. 국토계획 법령상 특별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본다면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겠죠.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오케이. 겹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동그라미 주민 의견 청취 및 심의 거쳐 특별시장에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문제 자체에 제가 특별시란 말을 넣었어요. 문제 자체에 특별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설하고. 이해갑니까? 이렇게 안 써주면 특광, 특시, 특도시 오늘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써놓은 거야. 특별시라고 내가. 이해가시겠? 요즘 이게 잘 나와. 광역시라고 써져 있으면 광역시장이겠지. 경기도 A시였으면 A시장이겠지. 그런 식으로 지문을 짧게 만드는 거야. 내 말 뜻 이해 되겠죠? 요즘 트렌드야 그게. 그리고 주민의견 들어가는 거 맞지? 그 다음 3번. 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보고. 4번 좀 읽어봐요. 시작.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되죠. 기존 연면적 동그라미. 200을 초과하는이 아니라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거는 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이니까. 됐죠? 그 다음 5번.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로서 창고시설은 0.5, 종교시설은 1.4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나중에 그 7월달 수업할 때는요, 부과 기준 문제 한번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에버바디 정리. 오늘은 뭘 봤냐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봤어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요즘인 개발행위 허가에서 4문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정도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또 뭐예요?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또 한 주씩 팍팍 나갑니다. 그렇죠. 한 번 빠지면 거스를 수가 없어요. 6월은 절대 빠지지 맙시다. 그럼 다음 주에 매기 전에 밥 먹고 이따가 시험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우지 마시고.